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6.49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7월에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75bp를 단행했는데 이미 선방영되었다라는 인식과 그 다음으로 유로화 약세가 다소 진정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19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달러와 상대적으로 약세가 시한된 점이 금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97.2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국 내 정제 활동 위축과 미국 중간 원유 재고가 감소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0.75%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예상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 따른 분위기는 여전히 좋았고 미국 지수 전체적으로도 한때 4%대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노동시장은 극도로 타이트하고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을 되는 강력한 노동시장이 지속되려면 인플레이션 2% 목표치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한때 이 데이터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올해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목표치가 있습니다. 당해마다 목표치율이 있는데요. 그 목표치율에 근접하면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경제 상황이 평가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일자리 월 평균이 45만 개로 늘고 있고 놀랄 만큼 강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블랙록은 연준이 오늘 포함해서 금리 3번 더 인상 후 중단될 것 같다라는 예상치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연착륙 향하는 길이 좁아져서 경제 성장률 지표를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이 좀 더 유연하게 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이 나와서 돌아오게 돼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이번에 7월달 부분에 또 가장 또 좋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대부분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결정이 만장일치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냐면요. 기존에 더 높은 강도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건 다 립서비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달 정도는 큐틴의 예정대로만큼 강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아까 위에 나왔던 대로 경제 성장률 지표를 좀 살펴보면서 되게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9월의 기준점으로 해서 금리를 어느 정도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따른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으로 또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올해에 따른 최저점 구간은 계속 여름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 주관대로. 그 구간대가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슈퍼 사이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코인의 가장 절정기 시점이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대는 아마 내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해도 공통된 악재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말 그대로 인하까지 카드가 나오는 건 최적의 케이스이지만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그 구간대가 나오는 순간부터 대부분 위험자산 쪽에 투자적인 돈이 흐름이 그쪽을 다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달러의 캐시 흐름들을 보게 되면 다들 현금만 들고 있지 아직 투자자산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에도 제가 지표로도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게 개미의 관점과 기관이 운영하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기관은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확실한 구간대를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개미는 최저점 구간대 비해서 왜 자금이 안 들어오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운용 기금 금액 차이가 매우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역지사지로 막 몇십조 원이나 몇백조 원을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마구잡이식으로 그렇게 베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살펴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캐시우드가 쇼피파이 주식 170만 주 5,570만 달러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크도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을 했고 신규 ETF 첫 상장 폐지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 코인베이스 141만 주를 매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을 좀 하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코인의 3대 주주였는데 그만큼 코인이 약간 비수기 타이밍이다 보니까 리밸런싱으로 약간 좀 재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좀 그 다음에 누군가 질문을 던졌을 때 좀 뭐 답변을 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 다음으로 GDP 나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2분기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곡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또 연준이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금리 전략가 메건 스와이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완만한 침체가 올 것이고 내년에 9월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케이스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내년에 하면 전체적인 위험 자산에 아주 드라마틱한 진짜 화력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고요.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해도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습니다라고까지만 나와도 우리한테는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화력이 좀 더 적겠죠. 그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올해에서 가장 저렴한 구간대에서 전략적으로 좀 매입을 하고 그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좀 존버로 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차익 부분을 충분히 챙겨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만약에 기다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뭐 저도 할 말이 없죠. 네. 모든 건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또 전략이 있어야 이 세 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흔들릴 수 있고 내가 세계를 다 재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이제는 인정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면 양적 긴축도 끝낼 것이다. 그리고 QT를 조기 종료를 하게 되면 예상보다 1조 달러가 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그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덜 흡수한 만큼 그 돈 자체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B2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매도 하향에 따른 뭐 그런 또 보고서가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그런 이야기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매크로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주식거래 프리미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다우 그리고 중간이 나스닥 그리고 가장 우측에 있는 쪽이 이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분위기로 인해서 가장 다 좋은 부분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부분은 그냥 15분 봉으로 일단 대체를 해서 보여드렸던 패턴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다 일봉 차트라는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참상 차트도 한번 봐야 되겠죠. 시장에 있는 패턴에서는 이제 누군가는 숏배팅에 더욱더 가중치를 더 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 변동폭이 워낙 커지니까 조심 좀 해보자 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전히 숏배팅 했던 애들 다 깨지고 또 박살이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등락폭이 워낙 커지면 그만큼 어땠습니까? 과거 대비 이 중간 지점을 또 보게 되면 등락폭이 커질 때마다 이렇게 커질 때마다 내려가는 형태가 좀 더 커집니다. 예, 이렇게 위아래로 일단 다 떨궈야 이 밸런싱이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숏 배팅에서 청산이 많이 이루어져서 롱 배팅이 좀 더 가중이 되는 걸 일시적으로 데일리에서는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단은 물음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패턴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미묘하게 적당한 밸런스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중치가 한쪽으로 더 많이 쏠리는 건 우리한테 별로 좋지는 않아요. 만약에 가중치가 너무 세게 나올 거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세게 해서 그쪽에 있는 힘을 더 많이 실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어 줘야 되고 대부분 고래에 있는 레버리지 비중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당의 포지션이 변동이 없어 주어야 된다라는 점도 고정값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니가 VR 게임 포기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VR2 주요 기능이 공개가 됐다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한테 좀 좋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점차 빨리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제 하드웨어에 있는 기기가 어차피 VR은 메타버스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USDC 활동이 미국 시간에 고도화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테더의 활동은 아시아, 유럽이 가장 많았다더라 라고 했는데 USDC 것만 챙겨보시길 바란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빅 플레이어들이 빠른 속도로 이더리움을 축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잔액이 100에서 1K 이더의 주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급의 포지션이 그리며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11 활성 주소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제 생각은 지금의 디파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도 파이낸스 쪽이 극단적으로 좀 회복 속도가 더 빨리 진행이 되어가고 있던 걸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그냥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좀 더 축적되는 부분이 더 가중치가 높아진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루나테라 신현성 출국 금지 권도현 대표 입국 시 통보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고노고님이 오픈시에서 0.1 이더 러그풀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또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메타마스크 사용법을 잘 몰라서 생겼던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하네요. 코리아 블록체인 위기라고 해서 이번에 뭐 저기 위믹스 그리고 위메이드 대표가 직접 처음에 또 뭐 이렇게 또 연설을 좀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냥 가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운데 뭐 어디 가세요? 네. 가보면 별로 도움 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면 매번 우리가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항상 디프리에서 많이 나오지 본편에서 나온 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느꼈던 모든 행사에서 느꼈던 그 경험치에서 우러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인맥을 좀 구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시고 그 다음에 디프리에서 좀 내용 정보 공유를 좀 받고 싶다. 그럼 디프리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않고서야는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으로 파이코인에 따른 근황을 보게 되면 거래소 상장을 안 하고 물물 교환 형식으로 간다라고 하는데요. 합의 가격이 $100라고 하는데 카페에서 보면 각자 기준대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코인 시장은 분배 단계냐 축적 단계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좀 괜찮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선물 거래소에서 고래 비율이 정점일 때 가격이 저점이었고 이때는 고래들이 물량을 개미로 받아 축적을 하면서 고래수가 늘어났다. 반면에 선물 거래소가 고래 비율이 저점일 때는
말 그대로 정점과 저점과는 반대겠죠. 그래서 가격이 고점이었고 이때 고래들의 물량이 개미들에게 덤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선물거래소 고래 비율이 정점을 찍었는데 이번에도 그들의 물량이 축적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고래들도 자기의 레버리지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그 저점의 근사치에 만큼 접근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FTX는 이제 주식 쪽도 좀 많이 확장을 해 나가려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블록비츠에서 나왔던 소식인데요. 보게 되면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의 약 54%가 암호화폐를 팔지 않았고 25%가 암호화폐를 거의 다 팔았고 20%가 소량만 남았다고 합니다. 15만 달러 이상의 버는 투자자들은 대체로 믿음이 강했고 70%는 몇 달간 보유분도 팔지 않았고 연 5만 달러 이하의 버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금감원이 가상자산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라고 해서 7월부터 11월 달까지 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회계에 따른 뭐 감사 조건이나 그 다음에 뭐 기준 조건이나 이런 걸 뭐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게임 회사들이 요새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안 하더라도 해외 사업을 확장을 해서 코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코인을 갖고 있는 물량이 있겠죠. 그래서 회계 감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어떤 측면으로 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플랫폼 회사를 보게 되면 코인을 또 만들어내는 또 그런 쪽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고 코인 회사는 말 그대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코인 회사들을 지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번외로 보게 되면 채굴 회사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회계감사 쪽도 이렇게 좀 추진을 하는 배경이 뭐 제 주관대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요새 은행의 횡령 사건도 좀 일부 영향을 끼쳤고 루나 사태도 일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한 요 정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이번에 급등이 나왔고 그런 형태라고 해도 아무래도 9월까지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형태로 갈 확률은 좀 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년에 좀 먼 기간이지만 좀 조급하지 않고 어차피 슈퍼 호재는 하나 남아져 있죠. 공통된 악재인데 이게 슈퍼 호재로 돌아오는 건 금리 인하가 있다. 근데 이미 금리 인하에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길어봐야 1년 6개월입니다. 23년 풀로 채웠을 때 남아져 있는 기간, 올해 남아져 있는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이때 인하 카드면 분명히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하하면 QT 부분 자연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규모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1조 달러 정도는 세이빙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때까지 돌고 있었던 자금이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집행이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게 꼭 코인만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네. 뭐 부동산, 뭐 코인, 뭐 주식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될 텐데 분배 비율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쏠릴 것이냐 이것에 집중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인이 어느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냐 이쪽에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국내 기준점으로 좀 보는 것도 그냥 참고성으로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동결만 하겠다라고만 해도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메타버스 쪽의 진척도도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메타가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최악의 정도로 가이던스도 좀 낮게 잡았는데 오히려 그게 선방을 해 주었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2분기 실적은 빅테크 주식들이 나쁘지 않았다. 근데 또 반면에 이렇게도
봐볼 필요성이 있겠죠. 2분기 때는 이제 막 안 좋아질 것 같다, 뭐 뭘까, 근데 이제 막 올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적이 그래도 선방할지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후행, 실적 발표도 후행이 있기 때문에 가을이 올 때, 여름께 나올 때 그때까지도 이제 조금씩은 둔화가 되는 폭이 나올 거고, 겨울이 될 때 가을에 따른 실적이 나올 때 분명히 그때부터는 조절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그렇게 두렵다고 또 못 사고, 그럼 뭐 고점은 또 고점에 더 갈 거라고 또 안 팔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투자 철학이 명확하게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내가 내가 어떤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인생의 진로를 선택을 할 때도 매번 후회를 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도 후회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조금 덜 후회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 잘못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또 깨달음 얻고 다시 또 열심히 해서 또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겁을 먹지 마세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준점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투자 기간에 있었을 때도 여유롭게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좀 가져가라. 괜히 레버리지 많이 쓰고 빨리 회복을 한다라고 해서 막 대출 막 갖다 쓰고 이런 건 별로 좋은 투자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선에서 좀 진행을 해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또 사기도 많이 당하신 분들이 주변 지인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꽤 마음이 아파요. 요새는 신종 사기가 뭐가 있냐면요, 요새 유튜브에서도 막 코인 관련된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는 일절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SNS에서 해외 친구를 만든다, 해외 데이팅을 해가지고 나는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연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SNS 쪽을 해서 DM을 보내던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DM에 있는 쪽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유사한 가장 아름다운 미인 거에 있는 사진을 준비를 해놓고 그 여러 사진을 다 공유하면서 자기가 하는 척을 그렇게 연기를 많이 해요. 그래 놓고 특정 거래소에 있다가 같이 암호화폐를 같이 투자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쪽에서 같이 하자라고 유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다가 돈을 입금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돈을 못 빼게 되겠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한 번 더 사기가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사기가 이루어지냐면, 이 돈을 빼기 위해서는 또 입금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잃으시는 분들이 꽤 요새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진화가 되고 또 진화가 되는 사기 수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돈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투자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 죄다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유심하셨으면 좋겠고,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한 구독자님이 올해 그러면 이 정고점 이렇게 돌파합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올라오는 폭은 있을 수는 있어도 올라오는 강도 부분이 예전과 환경이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제로금리인데 지금은 못해도 올해 마감가가 3% 정도인데, 그럼 본원 통화량 대비만 대충 머리만 써본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그만큼 높아진 만큼 은행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금, 그리고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것도 은행 쪽에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력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미국의 통신회사들이 납폭이 많이 나왔던 이유도 통신비를 연체율이 좀 높아진다, 오히려 연기해서 내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물가 대비해서 내 생필품도 그만큼 구매력이 딸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실업률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보다 화력은 분명히 한 번은 기술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 구간이 올해에도 조금 있긴 하겠지만, 그 화력은 전고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력이 나온다고 해서 금리를 몇 번 인하를 할 거냐인데 어차피 그 연준에 있는 생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완만하게 불경기를 가져가게끔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이게 이렇게 가져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가져가면 또 물가에 자극을 하는데 어차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부분의 물가 부분은 평균치로 어느 정도 깔아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해놓고 지금 완만하게 조금씩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도 좀 많이 보여진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는 수치는 하반기에 어차피 정말 나이스하게 간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인 거고 또는 동결만 가도 우리한테는 좋은 차익 수익률을 충분히 챙겨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정기예금의 수익률이 뭐 최소 못해도 10% 이상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모델이기 때문에 본인의 코인에 있었을 때도 듣보잡 코인 사시지 마시고 지금에서 좀 등치가 있고 좀 괜찮은 코인들로 매입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지금도 뭐 제가 여기에서도 말이 좀 길어지는데 파이코인에 대해서 뭐 잠깐 다루기도 했었잖아요. 보게 되면 그런 거 보면 느껴지는 게 아직 상장도 안 하는 코인입니다. 근데 채굴형인데 뭘 믿고 하는지 뭐 제가 ICO가 한창 인기가 있었던 2016년도 때나 뭐 이래 버리면 뭐 인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내세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도 대부분 관심도가 뜨겁게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또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다 자기 주관대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